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반갑네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한자 이제 좀 익숙해질 단계가 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뭐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또 쉬운 분들도 있고 막 가지각색이라고 보고요. 어떤 분들은 한 강의 듣고 또 연습하신 다음에 다음 강의 들은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계속 쭉 들어서 들으실 분도 있고 다양하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전제가 하나하나는 듣고 그 다음에 최소한 저희들이 같이 했던 한자만이라도 해서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좀 전제로 두고자 하거든요. 제가 PPT보다도 요즘 뭐 21세기 사회에 무슨 이렇게 직접 쓰고 차라리 PPT가 더 편하죠. 근데 왜 이렇게 직접 쓸까? 직접 써야 외워지고 그거에서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실 저도 만약에 한자를 아예 안 쓰고 한 6개월 동안 뭐 한자에 대해서 뭐 접근 안 하고 이러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매번 그래서 한자를 또 다시 보거든요. 이게 획순이 맞나? 아니면 글자가 맞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를 그렇게 막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한 사람도 이렇게 쓰는 거 보면서 좀 같이 쓰고 거기에 동참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직접 써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하거든요. 오늘 또 한자를 이제 볼 건데요. 저번 같은 경우랑 이제 비슷한 어떤 부분인데, 이제, 명경지수라는 부분, 이제, 부터 보면서 또 이제, 또 시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명경지수인데요. 한자 뜻이 되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이제, 밝을 명자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나 아니면은 달 다 밝죠. 그래서 이걸 밝을 명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거울 경자인데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금으로 예전에 이제 금과 같이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이제 거울을 만든 거고요. 이제 갈지자 이제는 좀 이제 감이 오시죠? 어떤 어조사 부분, 물수자, 물과 같이 맑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밝은 어떤 거울에 그 비춰진 모습이 물과 같이 아름답다. 근데 이게 물 갖고 이제 예를 들면 요즘 물 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자가 형성됐던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옛날이잖아요. 그럼 옛날 때는 물이 굉장히 맑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저번에 마늘다자 저녁에 비춰진 어떤 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명경지수의 의미가 어떤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좀 나도 좀 이렇게 돼봤으면 하는 것 때문에 한번 했는데 또 실제로도 한자도 이제 많이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늘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멀리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한자라는 게 참 특이한 게 보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외울 땐 참 힘들어요. 그런데 들으면 재밌어요.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되게 잘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외국에 이제 보면은 홈스테이 갔다 온 친구들이 8살이 배우는 속도가 다르고 뭐 18살이 배우는 속도가 다르고 28살이 배우는 속도가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어렸을 때 배울수록 굉장히 습득력이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거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유형을 암기해서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한자도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배우면 저번에 이제 부수 같은 거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그냥 한마디 그게 자체가 외워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유형이라는 틀에 가둬놓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 논리적인 부분이 더 발달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자성어를 보고 명경지수라는 어떤 뜻을 한자로 이렇게 먼저 풀이를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제 밑에는 이제 또 속담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글자인데요. 목불식정이란 말. 좀 약간 많이 들어볼 수도 있는 사자성어기도 하고 안 들어볼 수 있는 사자성어기도 하지만 속담은 아실 거예요. 이제 낫 있죠, 낫 이렇게 하는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자성어라고 보면은
눈이 있어요. 그런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 눈목자거든요. 눈목. 아니불자. 아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뭘 아는 거야. 알식자거든요. 알다. 이제 고물의 정인데요. 그러니까 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와 이제 속담이 같은 뜻이죠. 출제 이제 빈도 보면은 속담을 주고 이제 이 사자성어와 이제 비슷한 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죠. 이제 요거는 이제 제부수 글자의 눈이라는 부분이죠. 눈. 우리 눈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말을 하다는 거죠. 말. 그러면 말을 하면서 그 이게 소리음자예요.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해요?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모양을 따르죠. 고물에. 어떤 사물이죠. 사물. 그리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부분도 좀 연결될 수도 있는 게 모른다는 거죠. 밑에다 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제 더 이제 와닿는 딱 속담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하면 일자 무식을 얘기하죠. 일자 무식도 이제 보면은 이제 알겠죠. 이제 이것도 사자성어로 가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일상과 정말 밀접해 돼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문 기사나 이렇게 보면요, 뭐 좀 많이 나오는 사자성어 중 하나인데요. 뭐 예를 들면 뭐 비리가 딱 터졌어요. 뭐 비리를 막 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본색원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근본이에요. 근본. 그 다음에 이제 뽑다예요. 뽑다. 그러니까 손이 이제 보이시죠? 손으로 이렇게 뭔가 뽑는 거예요. 근본이 되는 걸. 그래서 근원이에요. 근원. 저번에 이제 보면 이제 물이죠. 물은 늘 근원을 의미하죠. 예전부터 보면은 물의 근원. 그래서 뭐 우리가 예전에 역사 조금 이제 인용을 하면은 4대강, 그러니까 이집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이걸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 강의 이제 젖줄이죠. 그 근원이 되는 이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근본이 되는 것을 찾아서 근본이 되는 걸 찾아서 뽑고 이제 새롭게 갱신을 한다 이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발본색원을 하자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과 이거는 이제 내 개인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과 좀 사회적인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사회적이지만 또 개인적인 거, 또 굉장히 밀접된 것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글자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소설 같은 거를 보면요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비분 관계 좀 들어보실 거예요. 이거는 좀 이제 어렵게 좀 보일 수 있으니까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이제 이건 아니다죠. 아니다. 저번에 보면 아니다. 뭐가 아니야?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니다. 그거 어때요? 기분이 좀 막 슬프죠. 좀 약간 슬픔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저번에 보니까 이제 마음이죠. 마음.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재산 조개패인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걸 물물 교환했을 때 하나의 재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제 마음적으로 재산이 이게 풀이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풀이라는 거 뭐예요? 이렇게 어떤 잡초처럼 되면 어떠겠어요? 굉장히 막 화나죠. 그러니까 비분한단 말이에요. 비분. 화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보면은 이제 이것도 역시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 마음과 관련된 것들이 다 여기 포인트죠. 저번에 한번 이제 저번 시간 때 보면은 날일자가 2번 반복돼 가지고 이건 어떤 흐름 만시지탄이라는 거 보셨을 때 이건 어떤 때와 관련된 거구나. 그럼 이건 어떤 마음과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이제 또 의미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안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글의 흐름상 보니까 마음적으로 집에 있으면 이게 지금 평안하겠어요? 평안하지 않고 뭔가 또 화가 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비분. 그리고 또 이게 또 마음인데 뭔가 열어야 돼요. 열다 개자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자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지금 마음적으로 뭔가 불편함을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적으로 뭔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열지 못한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슬픔에 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제 어때요? 굉장히 비분, 슬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비분 관계. 그러니까 어떤 막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화가 날 만한 일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뭐 어떤 불의에 대해서 봤을 때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비분 관계 뭐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 다 포인트가 마음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부수 글자를 보고 사자성어 파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가지 않나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좀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또 이제 다음 거 가볼게요. 아마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면초가. 지금 내 상황이 사면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도 가지 못하고 뒤도 가지 못하고 옆으로도 가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상황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쓰죠. 지금 내 상황이 사면초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거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전에 장기 혹시 아세요? 장기? 한나라와 초나라? 그러면 항우와 유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장기에 보면 이 글자가 흘림체처럼 막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게 초나라예요. 초나라. 이제 항우죠. 근데 주변에 사면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 방면이 초나라의 노래만 들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면이 그러면 그때 유방이 얼마나 한나라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겠어요. 초반에는 이제 역사 뭐 이렇게 보면은 초반에 보면은 초나라 즉 항우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방이 이렇게 결국 통일을 하지만 그때 이제 초반에 아마 어떤 강성했었을 때 그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밖에 들리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찌해야 되는가 이거죠. 그럼 역사의 한 장면 또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죠. 사면초가가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막 주변에 이제 보면은 무형적인 거죠. 막 넌 안 돼, 힘들어, 넌 못해, 안 돼, 할 수 있을까, 못해.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 극복하고 이기는 거죠. 그 결국엔 나중에 한나라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극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 밑에 이제 이 밑에도 이제 볼게요. 저번에 한번 이제 대기만성 얘기하면서 한번 언급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상 누각이에요. 이제 이게 모래거든요, 모래.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이쪽이 모래, 물이죠, 물. 근데 물이 적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겠어요? 모래죠, 모래. 그 모래 보면은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보면 물이 적잖아요. 그러면 모래 위거든요, 윗상. 그럼 모래 위에다가 다락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누각을 짓는 거죠. 한마디 그 누각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어때요?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면 어때요? 다 그냥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상 누각. 그러니까 저번에 기초가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암만 위에 올려 써도 다시 무너진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고의 사인이 이제 이렇게 임할 때 이렇게 보통 사상 누각이나 아니면 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되는데 기초를 튼튼히 쌓지 못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물건이 아니면 건물이 무너질 때 이런 걸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보면은 또 사필귀정이라는 한자예요. 사필귀정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양심의 소리죠. 뭐냐면은 일에는 반드시 발음으로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뭐 늘 보면은 비리나 아니면은
뭐 아까 저 사상누각처럼 왜 무너지냐? 처음부터 올바르게 가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처음부터 올바르게 갔다면 사상누각이 되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연결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끼리 사자성어끼리 서로 무관치 않아요. 다 관련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사상누각, 그러니까 기초가 토대가 되지 않아서 무너지면은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기분은 사면초가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사자성어끼리도 연결이 돼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만들기 나름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긍정적인 사자성어를 많이 외우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부정적인 사자성어를 많이 외워요. 막 그냥 인용도 참 재밌게 많이 해요. 근데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뭐 보면은 긍정적인 것도 많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연경미수. 근데 대부분 보면은 정말 목불식정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이제 발본색원이 되겠죠.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살신, 성인 이런 이제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자기의 몸을 죽여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인을 이제 이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사회에서는 좀 많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죠. 어떤 충성도와 관련돼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주의라기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좋게 말하면은 자기 시간을 갖는 어떤 경계선을 세우면서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살신성인이 왜 저는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냐면 사실 시험 문제라는 게 현재 어떤 삶과 생활과 패턴이 전혀 다른 별개의 거를 내는 게 아니라 요즘 사회와 굉장히 밀접한 거, 요즘 사회와 굉장히 보면은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됐으면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사자성어에 살신성인이 들어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오시게 되면은 새옹지마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근데 좀 보면 좀 이제 같이 이제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건 한자 뜻만으로는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이제 이게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변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변방. 그다음에 막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일단 이거 같이 한번 해보면서 하죠. 어떤 변방인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새요. 저번에 얘기했던 거는 갈지자. 어조사예요. 어조사. 어조사 이렇게 해도 표현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 별로 그렇게 크게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말자죠. 말.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모든 걸 다 활용을 해서 본다 해죠. 변방에 있는 새의 말? 이게 뭐죠? 뭐 새가 말을 뭐 이렇게 끌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자성어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럼 이거는 한자로는 해석을 하기가 좀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먼저 이 사자성어의 뜻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집어넣는 게 좀 필요해요. 새옹지마라는 뜻은 인생의 길흉화복은 알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살면서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A라는 게 있으면 A 길로 쭉 가고 B가 있으면 B 길로 쭉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A 길로 가다 보면 B 길로 갈 수도 있고 B 길이 갔으면 C 길로 갈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이걸 변방에는 새의 말 뭐야 이게 그죠? 이거 뭐 어처구니 없어서 막 이런 게 아니라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변방에 있는 변방에 있는 어떤 새가 이제 그 어떤 타고 들어오는 그 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의 어떤 승리나 패배를 보면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거 진 거. 그리고 질 줄 알았는데, 이긴 거.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지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큰 폭넓음으로 이제 해석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자성어를 통해서도 충분히 어떤 부분 의역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또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계륵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사면초가나 이런 어원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근데 난 어원도 몰라. 그리고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먼저 뜻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자성어를 통해서 의역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용지마 어떤 인생과 관련해서 또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또 지금 이런 상황이 있겠죠. 수불 석권이죠. 왜 무슨 뜻이에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죠. 누구 하나 지금 책 놓지 않고 계속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계시죠. 그 어려움이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이제 하는 부분이죠. 손이죠. 그 다음에 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니 불자가 뭡니까? 부정의 의미죠. 아니다. 그러니까 책을 막 그냥 놓지 않고 막 부여잡고 막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럼 반드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건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손수자라는 거는 이제 보면은 우리가 손 이렇게 손. 그 다음에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풀다인데 이제 풀다 이런 의미거든요. 뭘 푸느냐? 이거 벼자예요. 벼를 푸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나눠 풀어가서 서로 나눠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책이에요, 책. 책인데 저번에 이게 한번 이거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무릎을 꿇은 모습, 뭐 그런 건데 이건 또 동시에 이렇게 종이를 만 모습이 또 되거든요. 종이를 말아서 이제 책이 되는 어떤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불석권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밑에를 보면 이제 이 부분도 참 재미있는 어떤 한자 같아요. 사자성어. 수주 대토인데요. 이제 수주대토. 이게 수주대토라는 수주대토라는 게 좀 약간 저번에 있었던 각주구검이랑 좀 뜻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인데 이제 지키는 거예요. 지켜. 구루터기. 그러니까 나무에서 뭔가를 지키는 거예요. 토끼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먹이가 알아서 들어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게으름하고 미련함을 의미하는 거죠. 보면 게으름하고 미련함은 같이 가잖아요. 게으르면 미련하고 미련하면 게으르고. 그러니까 이제 토끼가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먹이가 오겠지. 근데 안 오죠. 그러니까 각주구검처럼 어때요? 칼을 그때 새겨놔가지고 자기 그 위치에서 나올 그 나무를 갖다가 나무배를 기준으로 보지 바다에서 내가 움직였던 만큼을 기준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협소함을 의미하죠.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거를 주어지면은 나무를 그러니까 숲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무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한자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제 순망 치한. 저번에 이제 입술과 관련돼서 한번 했었던 저번 시간에 있었죠. 단수노치라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여성을 의미한다. 근데 이번에는 또 입술이 나왔네요. 그럼 이 입술과 뭔가 이것도 한번 보면은 입술이에요. 그 다음에 없다예요. 없다. 아예 없다.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는 이게 이제 이빨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다를 의미해요. 차다. 이제 한자도 좀 보면은 찰 한자 보면 차다. 요게 얼음이에요. 얼음의 성분이 어때요? 차죠. 그러니까 저게 찰 한자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입술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잘 보면 입술에서 보면은 이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입술이 없으면은 이가 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이 없다. 그래서 이가 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더 이걸 좀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쪽이 없으면은 한쪽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한자를 보면 참 놀라운 게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몸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서 또 이런 한자를
또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져서 참 이렇게 사자성어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좀 이렇게 한자 사자성어 또 이렇게 보게 됐는데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명경지수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순망치안까지 다 보게 되시면 그 전에 이제 배웠던 거랑 이제 연관 있는 사자성어도 있고 반대되는 사자성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도 있고 되게 많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는 시야를 확대해서 보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들 중에 또 많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상에서도 쓰셔도 오히려 이제 굉장히 또 유식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시고요. 쓰시면 이제 반드시 쓰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암기하시면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